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요즘 수출 얘기를 또 먼저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11월 달 수출이 역대 거의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좀 고민들이 좀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수출이 사실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수출로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수출이 중요한데 또 이게 10일 단위로 잠정 실적이 계속 나오고 요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그 현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긴 한데 요거 해가지고 조금 증권사들마다 조금 판단이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 달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이제 뭐 12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수출이 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추세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뭐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둘 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가격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가격적인 요소인데 이게 얼마 전에 SK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유가와도 좀 상관관계를 좀 분석했던 보고서가 있어서 조금 인상이 깊어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시장 보고서에서 이제 보면 다양한 증권사들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영진의 경제 테마라고 12월 6일 날 발간된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최근에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건 수출 단가고, 이 수출 단가가 상승하는 게 유가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유가가 또 좀 하락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수출을 견인하고 있던 수출 단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렇게 되면 22년도 좀 수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수출입 총액이랑 시가총액 비율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올해 내내 이거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개도 수출이 좋을 거에 대한 이제 시장이 좀 먼저 반영했다는 느낌을 이제 저는 조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올해 뭐 1월부터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중간에 2, 3월에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그 무역 규모에 대비 거의 200%, 2배가 넘어가는 시기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또 완전 반대로 수출과 수입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만 증시는 또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 해당 비율이 150%, 130%로 내려왔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있고 또 10일 단위로 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먼저 이게 꺾인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증시는 경제를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 그래프를 봐도 이제 꺾이는 시기에는 이 데이터가 먼저 꺾이고 좀 후행해서 실제 무역이 좀 꺾였던 그런 이제 레코드가 좀 나왔어서 앞으로 올라갈 거를 증시가 먼저 반영을 했으면 이제 지금 빠지는 거는 내려갈 거를 이제 제조업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서 이게 지금 선에서 바닥을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바닥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건 투자자의 영역인데 일단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올해 내내 사실 이슈가 되었던 게 외국인들의 매도세 있잖아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수출입 지표로도 요거를 조금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만들고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 수입과 수출의 그 차이를 비용으로 이쪽에서 추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역수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무역수지가 좋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익이 좋았던 경우가 많고 무역수지가 악화가 되면 아무래도 뭐 매출은 늘어도 이익이 좀 덜 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랑 좀 관련을 그러니까 좀 00년도부터 요거를 시결로 붙여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빠질 땐 무역수지가 같이 꺾였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를 보게 되면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역 수지가 당장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좀 한번 판단을 하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루트로 그 보고서 한번 보시면 그 차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은 같이 이제 좀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가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19년과 20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21년에도 매출액은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익성 부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18년도에 회생 M&A를 통해서 아비코테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이 아비코테크는 주로 자동차향에 들어가는 PCB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인수하기 전에는 이 회사가 이제 회생 M&A 들어가다 보니까 자본 잠식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규 차종 입찰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코전자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신차 물량을 좀 배정을 받았고, 21년도 하반기부터 이런 신차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새롭게 받아온 물량을 네. 그런 매출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성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특이사항이 이제 5월과 10월에 각각 100억이랑 70억 이거를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아비코 전자가 아비코 테크에게 증자를 해줬던 거죠. 그러면 아비코 테크는 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판의 적층 공정 외주 가공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 매출은 22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9년과 20년에 전사 연결 실적에 부담을 줬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수익성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줬던 요인이 이제 베트남 법인 설립인데, 20년 3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21년 2분기부터는 흑자전환에 뭐 미미하지만 좀 BEP 달성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흑자전환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22년도부터는 전사 연결 실적에 좀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가 해소되기 때문에 매출만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 수익성이 크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업에서도 DDR5 전환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아비코전자 회사 소개를 좀 먼저 간단하게 잠깐 드리면, 아비코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설명이 IR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인덕터랑 저항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DDR 이런 기판에도 이런 인덕터와 저항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도 본업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성장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DDR5의 전환으로 22년도에 좀 본업에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본업에서는 DDR5 전환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적자였던 아비코테크의 성장, 베트남 법인 가동률 확대, 이런 게 아마 22년도 주요 투자 포인트로 좀 보이는데, 주가는 21년 10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19년도, 20년도 적자가 났던 걸 감안하면 주가가 그 전에 좀 미리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선반영도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22년도 실적 개선 종목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비코전자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22년도 아비코전자 예상 매출액은 1,700억, 영업이익은 120에서 130억 정도 수준인데, 20년도 연간 매출이 한 1,241억 원, 과거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108억이거든요. 16년도에. 그러면 22년도에 120억, 130억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저희 맨날 말씀드리는 게 창사일의 최대 실적은 상장일의 최고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IR북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IR북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DDR5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그 인텔에 있는 그런 CPU랑 AMD에서도 이런 DDR5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DDR5 주식들이 약간 테마죠.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올랐다가 한 번 더 진짜 실적으로 좀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DDR5 관련된 그런 매출에 대한 상세 얘기도 IR북에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그냥 차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LX 하우시스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좀 하고 싶은데요. 그 LX 하우시스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수익성 악화 부분이 가장 회사 주가를 좀 이제 안 좋게 작용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내장재, 인테리어 내장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제품은 다양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유가가 올랐던 영향으로 이제 제품 판가의 그 부분을 제대로 전가를 못하면서 하반기에 수익성이 좀 악화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또 유가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온 영향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제품 가격을 또 올렸죠. 그래서 제품 가격은 올린 상황이지만 유가가 내려오면서 원자재 가격은 내려오면 비용이 좀 세이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LX 하우시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LG 하우시스였죠. 얼마 전에 사명을 LX로 바꿨는데 그 주요 제품이 그 화장실이 된다. 창호 이렇게 보면은 그 창틀 이런 것들이 이제 LX 하우시스의 주력 제품인데 브랜드가 지인이죠. 지인이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누가 이렇게 딱 봐도 약간 화학 제품 같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원재료가 PVC인데 이 PVC 가격은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유가에 연동이 되어 있고,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PVC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유가가 좀 하락하면 PVC 가격도 내려가고, 제품 가격은 매달 막 이렇게 판가가 바뀌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원가가 내려가면 그만큼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하우시스가 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가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창호 이런 것들도 메인이지만 조금 지역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그 인조 대리석 쪽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인조 대리석만 전문으로 하는 라이온 캠텍이라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인조 대리석을 왜 보게 됐냐면 이제 화학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조 대리석 쪽으로 그 요청이 많이 온대요. 원료 요청이 많이 오는데 대응을 다 못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판가가 많이 올랐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좀 스터디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인조 대리석의 주요 원료는 메타크릴산 메틀이라고 하는 MMA라고 줄여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가격이 올랐던 영향으로 인조 대리석 그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영향도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판가는 그만큼까지 이제 전가를 못하면서 이 부분이 좀 악화가 됐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크릴산 메틸 석유화학 제품은 모든 베이스가 이제 유가 원유에서 추출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창호 뭐 PV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석유화학 베이스를 원료로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판가는 올려놓은 상황이고, 특히 이런 소비자 제품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안 떨어지죠. 나중에 뭐 유가 떨어졌다고 해서. 네, 뭐 B2B면 조금 해주겠지만 이제 어쨌든 최종 요건 소비자 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 좀 내려갔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LX 하우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짧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더 사세요, 뭐 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망이 워낙 좋고 수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매출이 2,360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의 거의 2배를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은 520억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3분기 만에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 장비를 모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예전에 들었던 게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대표 장비 중 하나가 CVD 장비, 이제 증착 장비가 있는데, 이 주성 같은 경우는 ALD 장비라고 해서 원자 증착이라고 해서 미세한
그런 증착이 가능한 그런 장비로 알고 있어서 과거 몇 년 전에 제가 이 회사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많은 장비가 ALD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보다 좀 느리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들으면 막상 바로 또 이렇게 산업이 바뀔 것 같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산업이 좀 늦게 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특히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쪽에서 시장이 많이 열리는 것 같고 실제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제 태양광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년 만에 대형 수주가 나왔다고 하던가 이제 거의 그런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지만 그동안은 의미 있는 수주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의 10년 만에 이제 좋은 수주가 나왔고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게 뭐 이쪽 태양광 쪽에 대한 전망이고 이 장비 설명은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쪽에서 하는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경쟁사가 많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랑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봤을 때 세 부분 모두 수주가 좀 괜찮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전망이 좀 엇갈리잖아요. 뭐 그쵸. 얼마 전에 이베스트에서는 뭐 슈퍼셀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 보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셀을 해도 네. 되나 싶을 정도로. 슈퍼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전망이 엇갈리지만 또 주성 쪽 이야기는 내년 하이닉스 수주 물량 전망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조합을 해보면 이베스트에서 어쨌든 슈퍼셀을 얘기했던 게 수요 빅그로스보다 공급 빅그로스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반대로 장비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급을 그쵸, 늘리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되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아 그러면은 이게 Q 물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이제 좀 이렇게 LGD가 투자 규모를 좀 늘려줘야 하는데 일단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한 20-30% 정도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고 태양광 쪽은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일단 2021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뭐 역대 최고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하던데요.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수주 잔고가 최고라는 거는 다음 매출도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BH입니다. BH는 이제 PCB 하는 회사죠. 이제 PCB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날아간 PCB, 예를 들면 심텍 같은 회사들은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반도체를 자체를 이제 하는 거고 최근까지 이제 관심을 못 받았죠. 이렇게 RF PCB라거나 우리가 이제 폰을 본의 아니게 뜯어보게 되는 일이 생기죠. 떨어져서 분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액정이 깨져서 안이 훤히 보이거나 하면은 보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용접하면 이제 녹색 기판이었다면 요즘에는 주황색 기판이 같이 막 붙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리지드랑 이제 플렉서블이 같이 있다고 해서 RF PCB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휴대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이 날아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거 리포트를 쓰고 나서 나온 뉴스긴 하지만 애플이 또 작년 대비 뭐 22년은 30%또 더 증액을 한다고 하죠. 그 증산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있으면서 이제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BH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BH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RF PCB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이제 인터플렉스랑 이제 이노텍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의 물량을 예전에 아이폰 X 때 쳐내다가 불량이 나면서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이가 틀어졌고 아예 애플 물량은 전혀 못 받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RF PCB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애플 물량을 소화를 시킨 회사가 삼성전기, 그리고 BH, 그리고 영풍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RF PCB를 이제
더 이상 이쪽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드랍을 해버리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LG이노텍도 작년에 HDI 사업을 하던 걸 그만두고 이제 손을 떼버린 것처럼 삼성전기도 더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드랍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를 처음 이제 드랍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애플하고도 얘기가 됐겠죠.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BH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은 너무 점유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플 입장에서 사실 좋은 게 아니라서 인터플렉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나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들린 얘기로는 애플은 이제 한번 삐지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인터랑은 전혀 접점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영풍도 인터플렉스의 모회사긴 하죠. 근데 이제 영풍과 BH가 나눠 가지는 걸로. 근데 이제 BH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애플에서 RFPCB 관련된 점유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건데, 내년에 일단은 애플은 삼성전자도 뭐 내년에 한 30% 증산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뭐 삼성전자가 증산을 하는데 사주는 거는 또 고객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반만 믿겠는데, 애플은 30%를 증산한다고 하면 전 다 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안 팔리면 나중에 가서 $100만 할인해주면은 다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저도 중국에서도 아이폰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폰만. 저만 아이폰이 아닌데, 애플은 전 아이폰을 쓰진 않아도 뭐 할인을 5만 원만, 단돈 5만 원만 할인해줘도 다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증산하면 무조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데다가 BH가 삼성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이 이제 3분기가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그 이유도 폴더블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600억대 매출이 있었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맥스 해가지고 2,300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 그리고 5G가 스펙이 되면서 안테나 관련 케이블들도 다 스펙이 높아져서 또 140억.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배터리도 예전에는 이제 좀 더 투박하게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스펙이 높아지고 화재 같은 걸 대응해야 되기도 하고 가벼워질 필요도 있어서 이쪽 모듈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150억, 그 다음에 전장용으로도 100억 해서 이번에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XR 기계라든지 뭐 VR, AR, XR 기계들도 당연히 뭐 이노텍만큼의 익스포저는 아니겠지만 판매량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저는 VR, AR의 그냥 테마가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체크를 해보면 할수록 더 큰 게, 올해 폴더블 폰이 총 다 팔아서 제법 많이 팔았는데도 1,000만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오큘러스 리프트만 1,00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판매량과 총 다른 회사 거 다 합치면 한 올해 1,50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폴더블 폰 시장보다 VR 기계 시장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애플의 이제 VR 기기가 나오면은 내년에 3,000만 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올해 1,500만 대 팔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예, 우리가 폴더블 폰, 물론 폴더블 폰은 지금 단가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아마도 애플은 고단가로 최소한 100, 이번에 애플 그 설명 나온 것도 보면은 거의 100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M1 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PU를 AP를 거의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얘가 거의 폰 하나의 성능을 아주 고성능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제품들도 다 단가가 높아질 거고, 이쪽 시장 자체가 그냥 몇 명 오타쿠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커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H가 사실 주가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17년도, 18년도에 3만 원을 잠깐 찍었다 내렸다 뭐 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뭐 19년도, 20년도, 뭐 21년도 영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17년도, 18년도에 실적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19년, 20년도에는 이제 감익이 발생을 했는데, 21년도에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됐고, 22년도에는 아마 처음으로 매출이 1조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1,000억 넘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컨센대로 나오면
전 고점이 한 3만 원은 가지 않을까. 그게 엄청 가시적인 게 일단 삼성이 물량을 포기한 걸 들고 오는 것도 팩트고 네. 그 다음에 애플은 많이 판다고 했고 그 두 개만 더해져도 큰 문제가 없이 네. 이전보다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2만 원 초반 정도 네.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상장 네. 좀 오르긴 했지만 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오른 건 네, 아닌 것 네. 같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저렇게 돼 있지만 실제 실적이 나오면 또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또 좀 몸 관리 잘 하셔서 좋은 네,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올해 녹음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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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